자, 14주차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주차 2교시에서는 자, 차트 만들기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차트 만들기는 자, 제가 그 피벗 테이블 예제 오른쪽에 기출 문제라고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아이고, 없어졌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원데이 클래스 유리현황이라는 자, 이 ITQ 자격 시험에 대한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차트 만들기 하실 건데요. 자, 여기에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그래프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은 원래는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1작업에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서 완성을 하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예제는 조금 자, 기출 문제로 만들어 놨는데 자, 입력을 하시고 얘를 좀 자, 이런 형태로 조건에 따라서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입력은 해드린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입력됐다는 가정하에 차트 만들기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자, 작업 그래프 이렇게 있고요. 자, 차트 만들기 요거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작업이라는 시트의 이름을 만들어 놨고 자, 우리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자, 차트 만들 때 자,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차트가 만들 원본 그리고 이 원본을 가지고 출력 형태와 같은 차트를 꼭 다 같은 내용의 차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차트를 만들 순서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순서는 어떻게 된다? 예, 차트가 만들어질 때 일단 예, 범위를 지정하시고 이 범위를 가지고 잘 범위를 잡은 다음에 Alt F1 키를 가지고 차트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차트의 범위를 지정할 때 우리가 출력 형태를 보고 차트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냐면 위쪽에 조건에 어디에도 어디 범위를 잡아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고장 나와봤자 어떻게 돼 있다? 자, 2에 보시면 데이터 범위에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이라는 것은 현재 1작업, 얘를 가지고 작업하시오. 여기까지가 데이터의 범위지 정확한 어떤 범위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자, 이 출력 형태를 보고 어떤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출력 형태에 있는 가로축, 그렇죠? 가로축에 봤더니 클럽 샌드위치부터 내용이 쭉 되어 있네요. 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1작업 시트에서는 클럽 샌드위치가 메뉴명에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아, 메뉴명이 차트를 만드는 범위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거? 예, 가로축 다음에 범례에 봤더니 수강료와 수강인원. 그래서 데이터의 메뉴명과 수강료와 수강인원이 차트를 만드는데 범위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자, 일단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다? 자, 우리가 제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목에 보시면 생활 양식과 생활 한식, 수강 현황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러한 내용은 봤더니 종류가 생활 양식이냐, 생활 한식이냐, 자, 또 있죠. 자, 종류가 일본 가정식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 전체 데이터에서 원데이 요리 클래스 진행 현황이라는 이 데이터 전체에서 자, 가로축에 있는 자, 메뉴명, 그리고 범위에 있는 수강료와 수강인원, 그리고 예, 종류에서는 뭘 빼고 일본 가정식을 빼고 데이터를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고로 가로축, 범례, 제목을 가지고 데이터 범위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잡습니까? 일단 메뉴명에서 1번 가정식을 제외한 자, 메뉴명도 잡고 이렇게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수강료와 수강인원이니까 수강료 먼저 잡을게요. 옆에 보시면서 그대로 3칸, 1칸, 수강인원. 자, 이런 식으로 예, 순서대로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얘를 잡을 때 잡았던 데를 또 잡던지 필요 없는 범위를 잡았던지 하시면 자, 우리가 Alt F1 키를 눌렀을 때 자, Alt F1 키를 눌렀을 때 제대로 된 차트를 만들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분들은 차트 지우고 다시 범위를 잡아봐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필드명까지 잡으세요. 필드명까지 잡아서 메뉴명 해당되는 거 잡고 수강료 잡고 수강 인원 잡고 이렇게 해서 Alt F1 키를 누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차트를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차트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자, 옆에다가 놓고 좀 만들어 볼게요. 자, 데이터를 옆에다가 이렇게 보면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자, 화면을 좀 줄였습니다. 화면을 줄이면 나쁜 점은 뭐예요? 자, 위에 요 리본 메뉴에 있는 내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눈에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창을 늘려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굳이 줄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만든 차트에서 자, 우리가 자, 이런 출력 형태와 같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 순서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4번부터 볼게요. 차트 디자인, 레이아웃 3의 스타일 2를 선택해서 출력 형태와 맞게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크게 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맨 앞에 보시면 차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빠른 레이아웃 들어가시면 레이아웃에 1번, 2번, 3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레이아웃 3, 자, 클릭해서 넣고 자, 스타일은 차트 스타일의 1번, 스타일 1이죠. 얘를 넣어라. 이런 내용이 뭐다? 차트 스타일의 자, 이 4번에 해당되는 차트 디자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5번 영역 서식이죠. 영역 서식은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영역. 마우스 대보시면 제목 옆에가 여기가 차트 영역. 그래프가 있는 이 눈금선이 있는 안쪽이 그림 영역. 그래서 그림 영역을 클릭했을 때 이 클릭한 영역 바깥쪽이 차트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차트 영역. 얘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라? 차트 영역은 글꼴이 굴림의 11로 하래요. 여기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그러면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글꼴을 굴림. 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굴림 정확히 쓰고 엔터 치면 자, 이 차트 영역이 전부 굴림 영역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자, 목록 버튼 눌러서 굴림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이제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굴림 직접 쓰고 크기도 어떻게? 11. 엔터. 자, 이렇게 쳐서 자, 굴림의 11.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 차트 영역에다 대고 우클릭하시면 자, 우클릭하시면 맨 아래에 차트 영역 서식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차트 영역 서식을 누르면 자, 이러한 메뉴에서 채우기. 자, 들어가시면 되겠죠?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한 다음에 질감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파랑, 박엽지. 자, 이렇게 선택했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림 영역을 다시 선택하고 그래프가 있는 그림 영역은 단색 채우기에 흰색 배경일. 자, 흰색 배경일로 채우면 된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제목 서식은 차트 제목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니까 제목을 그대로 보고 쓴다고 했어요. 자, 생활, 양식과 자,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을 써주면 된다. 생활, 한식, 수강, 현황, 분석. 자, 이렇게 써놓고 자, 테두리를 클릭하든지 범위를 잡든지. 자, 저는 차트 제목의 테두리를 선택했고요. 6번의 제목 서식의 차트 제목은 글꼴이 굴림, 굵게 20. 자, 굴림 되어 있고 굵게의 크기는 20. 자, 했고요. 또 어떻게 해라?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하고 제목을 흰색으로 채우고 테두리를 그리시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차트 제목 서식에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의 흰색 배경일. 자, 색깔은 얘로 채우고 테두리는 어떻게 해라? 실선을 그려라 라고 하시면 자, 요 테두리까지 그려지는 내용의 6번의 제목 서식을 완성할 수 있겠다. 되셨고요. 자,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의 서식 보시면 수강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자, 우리가 만든 차트는 지금 막대 그래프 차트인데 출력 형태의 차트는 하나의 차트 안에 2개 이상의 그래프가 들어있는 자, 버전에 따라서 혼합 또는 콤보 차트라는 이름으로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얘를 뭐를이라고 되어 있냐면 수강 인원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을 세우래요. 그러면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하시면 된다. 자, 이건 지울게요. 자, 차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 자, 가셔서 자, 혼합. 자, 또는 버전에 따라서 콤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저는 자, MS 365 버전의 엑셀이기 때문에 얘가 혼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혼합. 자, 해서 자, 수강 인원을 예를이죠. 수강 인원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한 후에 보조축을 세우시오. 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수강료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서 자, 우리 차트의 형태를 만들고 계열 보시면 되겠네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부분에 자, 네모로 크기 10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꺾어져 있는 이 표식이 동그라미인데 자, 출력 형태와 같이 네모로 하고 크기는 10으로 한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여라. 자, 차트의 레이블 값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숫자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에 보시면 숫자 값 59,000원. 자, 이렇게 되어 있구나 확인하고 아, 저기다 표시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표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표식을 하나 선택했고요. 자, 우클릭 하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 자,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오른쪽에 창이 나타나면 이거죠. 차트를 선택했을 때는 자, 이 메뉴가 차트 영역 서식, 제목을 선택하면 차트 제목 서식, 데이터의 요 꺾은 점에 있는 표식을 선택하면 데이터의 계열 서식으로 오른쪽 창의 이름이 바뀌어서 나타날 거고요. 자, 얘는 해당되는 내용의 메뉴를 보여주는 것 뿐이지 직접 내가 원하는 곳의 그 내용을 보고자 한다면 자, 이 계열에서 우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했을 때 자, 이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표식. 자, 이 표식을 바꿀 거니까 표식은 위치가 어떻다라는 거는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채우기에 가셔서 아래쪽에 이 표식 확인하셔서 표식을 눌러야 아래쪽에 표식 옵션이 보입니다. 자, 표식이라는 글자를 눌러서 표식 옵션을 확인하고 옵션을 눌러서 자동으로 동그라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 제공을 체크하고 형식을 바꿔주면 된다. 자, 네모로 바꾼 다음에 크기는 뭘로 해라? 10 하고 엔터 치세요. 그러면 바로 자, 표식이 지정된다. 자, 저는 요걸 끌게요. 그리고 자, 59,000원 얘는 어디 있어요? 까르보나라 여기. 자, 이 해당되는 차트에 있죠. 그런데 자, 차트에 막대 그래프 차트를 하나 선택하면 전체가 다 선택되고요. 우리는 레이블 값을 까르보나라에만 지정해야 되니까 자, 시간차를 두고 레이블에 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한 번 더 선택하면 얘 하나만 선택됩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해당되는 레이블을 자, 추가하는 걸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 눈금선에 선 스타일은 파선으로 하시오. 눈금선이라는 것은 이 그림 영역에 있는 얘가 눈금선이에요. 자, 위쪽에 있는 얘는 어떨까요? 얘는 자, 선택을 해보시면 눈금선이 아니라 그림 영역입니다. 그래서 잘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림 영역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림 영역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요 눈금선을 선택하고 하셔야 되고요. 자, 눈금선에서 우클릭 눈금선 서식 들어가셔서 선 스타일이라는 것은 대시 종류에서 찾으시면 돼요. 대시 종류를 어떻게? 요 네 번째에 있는 파선이라는 걸로 선택해 주시고 자, 선택을 했을 때 안쪽에 적용된 색깔이 너무 흐립니다. 그래서 자, 색상을 어떻게 해라? 예, 검정색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눈금선을 진하게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자, 축에 대한 내용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출력 형태는 어디를 보냐면 가로축, 자, 그리고 기본 세로축,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가로축에는 지금 보시면 항목이 자, 이 해당되는 우리
그 항목이 되어 있고, 자, 이 기본 축에는 뭐가 있어요? 자, 요 첫 번째 값 0원, 마지막 값 10만 원, 단위가 20만 원, 2만 원 단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도 확인해 봤더니 0원부터 얘가 9만 원이네요. 자, 요 끝값을 바꿔야 되고 단위는 2만 원 단위로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자, 해당되는 축값, 바꿀 축값을 선택하시고요. 자, 축에서 값을 이렇게 정확히 선택을 해야지 축서식이라고 나옵니다. 잘못하면 이전에 했던 내용으로 선택될 수 있으니까 이 숫자 값을 정확히 선택하고 우클릭, 축서식 들어가시면 축서식에 해당되는 축 옵션으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최소값이 얼마다? 0이고요. 최대값은 10만 원. 그리고 기본 단위가 아까 2만 원이었죠? 그래서 2만 원.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자, 엔터 칠게요. 자, 여기가 0원부터 10만 원, 단위가 2만 원. 자, 이렇게 출력 형태와 같은 내용으로, 자, 똑같이 만들 수 있고, 자, 오른쪽에도 계속, 자, 요 출력 형태와 같은지 볼게요. 자, 얘는, 자, 요 하이픈으로 시작하죠? 자, 빼기, 하이픈으로 시작해서 14까지 시작되는데, 보조축의 값이, 자, 단위가 2예요. 라는 것은, 똑같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또 축에서 꼭 보셔야 될 것보다 축 앞에 있는 요 선이죠. 실선이 그려져 있느냐. 자, 우리는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실선 그리기 할게요. 선택하시고 자, 실선 어떻게 한다? 네, 축 앞에 자, 요 채우기. 채우기에서 선으로 가셔서 실선을 찍어주면 된다. 자, 실선에서 색깔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가로축. 자, 요 항목에 대한 이름 선택해서 실선. 자, 그려졌고요. 자, 그리고 기본축에도 실선. 이렇게 찍어서 자, 축에 대한 내용을 만들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여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데 자, 이거 설명드렸어요. 자, 축값에서 하이픈으로 시작하든지 0으로 시작하든지 하이픈으로 시작했을 때의 표시 형식은 회계고 0으로 시작했을 때의 표시 형식은 숫자다. 자, 이런 표시 형식도 바꿔주는 거였죠. 표시 형식 어디서 바꿨나요? 자, 기본에서 자, 요 축값을 선택하고 우클릭 축서식 들어가시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맨 아래 여기 표시 형식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표시 형식의 값이 회계로 되어 있으면 하이픈으로 시작하고 0으로 되어 있으면 얘를 숫자 값으로 바꿔주면 된다. 자, 이것도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자, 우리는 그대로 자, 이 상황에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값 만드신 상태고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법례명은 아래쪽에 요 수강료와 수강인원을 보면 되는데 우리하고 다르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수강인원이 어떻다? 우리는 두 줄로 되어 있다. 근데 왜 두 줄로 되어 있다? 이것도 설명드렸죠? 만든 데이터 값에 자, 이 수강인원이 자,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자, Alt 엔터를 쳐서 얘는 두 줄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니까 자, 이 법례에도 수강 인원이 두 줄로 되어 있다라는 설명 드렸고요. 얘를 한 줄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예, 그렇죠. 데이터 값을 바꿔야 되죠.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 자, 들어가셔서 데이터 선택에서 이 수강인원이라는 자, 이 이름을 바꿀 거니까 수강인원 선택하고 어떻게 한다? 편집 누른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편집 누르고 계열 이름부터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계열 이름이 제1작업 시트에 있는 H4의 값을 가져와서 수강인원으로 쓰여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가져오면 자, 위아래 자, 한 셀에 두 줄로 입력된 자, 두 줄짜리 이름이 가져오니까 얘를 지우고 이거 쓰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냥 내가 쓴 이름으로 쓰겠다. 그래서 직접 수강인원 명이라고 지우고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가져온 값이 아니라 내가 쓴 이름으로 법례 이름을 쓰겠다라고 완성된 거고 확인 눌러서 다시 한번 자, 이 수강 인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적용되어 있는 한 줄짜리 법례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자, 이렇게 법례명을 자, 요 출력 형태와 같이 변경하시오. 자, 완성하신 내용이고 자, 9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보시고 요거죠. 최대 수강 인원 얘를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자 그려봅니다. 어디에서?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시면 도형 이렇게 있고요. 자 도형에 보시면 자 맨 아래에 설명선이 있어요. 설명선. 화면이 자, 맨 아래 설명선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이렇게 그려서 자, 우리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도형에서 하얀색으로 된 동그라미는 크기를 조절하는 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모양을 변경한다. 그래서 노란색 점을 쭉 잡아당겨서 자, 모양을 만든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설명드리고 자, 여기다가 적당히 모형 만들어서 자, 크기는 상관없이 일단 만듭니다. 엔터 쳐서 글씨 씁니다. 최대 수강 인원이라고 썼어요. 자, 이렇게 쓰고 자, 얘를 어떻게 한다? 자, 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테두리는 검정색, 안쪽에는 흰색으로 채우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각각을 얘는 뭐 채우기, 글자색은 검정색 이런 것들을 해 주셔도 되지만 자, 우리 여기 도형 스타일에 보시면 자,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려서 자, 여기 색 윤곽선 이 부분이 테두리는 검정색, 안에 글자가 흰색, 검정색으로 쓰여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해 보면 자, 이런 내용으로 바로 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도형 안에 정렬은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홈에 가셔서 자, 차트 영역에 있는 글자 크기가 전부 다 아까 차트 영역이 여기 굴림의 1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차트 영역에 굴림의 11. 그러면 자, 이 말풍선 안에 있는 자, 얘도 굴림의 11로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얘도 굴림의 11로 해주고 11. 그리고 정렬을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해서 도형의 가운데에 정렬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얘 크기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모양도 자,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업하시오. 예, 모두 완성이 되신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이거죠.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시오. 라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는 만드 시트에 자,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제가 화면이 좀 크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자, 오른쪽에다가 갖다 놓고 자, 이러한 차트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기말고사 시험에도 제가 차트가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것들이 채점 항목이냐면 조건에 따라서 이제 완성한 차트가 차트의 종류가 이러한 콤보 차트 또는 혼합 차트라고 부리는 차트가 만들어졌는지 차트의 제목이 있는지 좌측과 우측에 기본축과 보조축에 해당되는 내용이 세워져 있는지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완성하시는 내용 보셔야 되고요. 자,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부분 점수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만들 때도 차트가 만들어질 때에 정확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점수를 획득을 하시려면 웬만큼하게 차트 조건에 따라서 차트는 다 완성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차트 만들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이제 얘는 차트는 차트 시트로 이동하지 않고 이 차트에다가만 완성해 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작업의 내용을 우클릭 자, 이렇게 탭 속에 가셔서 저도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자, 요 2교시에 해당되는 자, 차트 작업 이 내용이 과제 두 번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교시 과제, 2교시 과제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2교시를 마치도록 할 건데 자, 2교시에 대한 내용까지 자, 우리 과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출해 주셔야 자, 과제와 출석이 모두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또 그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자, 우리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자, 시간이 되면 앞에 있는 요 기출 문제를 좀 함수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자, 영상에 대한 시간이 좀 지나가는 관계로 할 수 없어서, 자, 우리 그 온라인에 지난번에 온라인 수업으로 함수 만들어 놓은 내용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에 있는 함수 내용을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은 꼭 확인하고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함수, 그리고 예, 피벗 테이블, 그리고 차트 만들기, 그리고 이제 고급 필터에 해당되는 내용, 자, 이러한 내용들 꼭 확인하고 예, 기말고사에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